네, 안녕하십니까.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의 업투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마스크 대란 다들 경험을 해보셨죠? 저도 그때 엄청 추운 날 약국 앞에서 약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마스크를 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마스크 한 장 가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때 제가 4,000원 정도로 냈던 것 같은데 일주일치를 사고 나니까 몇만 원이 날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겠죠. 시작부터 왜 갑자기 마스크 얘기를 꺼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요 근래 이렇게 마스크 사태만큼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몰리자 가격이 올라갔고, 여러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을 늘려가자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제는 뭐 마스크 한 장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지금 1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14년 동안 어떻게 비트코인이 이 생태계에 자리 잡아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비트코인의 공급 측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래부터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약 1900만 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200만 개가 앞으로 채굴될 예정인데, 천천히 채굴되어서 마지막 2100만 개째가 채굴이 완료되는 시점은 약 214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천천히 우상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크 사례처럼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 은, 석유 같은 거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수요가 있을까요? 이 차트를 함께 봐주시죠. 네, 이 차트는 국내 5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해외 입출금 금액 추이를 가지고 온 차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해외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합해놓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10월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온 비트코인의 금액은 약 6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110조 원까지 갔었네요. 여러분, 69조 원이라는 숫자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69조 원, 70조 원 되는 시장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와 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리츠 부동산, 리츠 자산의 총액이 약 70조 원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오고 나간 금액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리츠 자산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차트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과 거래를 할 때는 원화도 쓸 수 있고 달러도 쓸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안화를 많이 쓰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한 위안화 금액보다 비트코인이 오고 들어온 금액이 약 2배 이상 컸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서 환율 1,500원을 딱 적용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좀 높은 환율을 적용했는데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만 70조 정도고요. 리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더리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들까지 다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파생상품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송금 수수료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환전 수수료를 줄이고자 유학비 혹은 해외 거주비 등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좀 안타까운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도 했고요. 또 엘살바도르 유명하죠. 자국의 통화가 불안정하니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한 최근 영국의 장기물 국채 가격 하락폭이 비트코인 하락폭보다 더 컸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활용 사례는 2010년인데요. 피자 2판을 비트코인으로 샀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가 정말 빠르게 커왔구나 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가, 상장사, 개별 기업, 그다음에 ETF까지 여러 국가 및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지금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는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작년 10월 미국의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했고, 또 주요 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운용해 보겠다라는 이런 활용 방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존 전통 금융 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이런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태계에 더 자리를 잡는지, 또 어떤 참신한 사례가 등장을 할지 여러분들도 함께 주목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업투 리서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체드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신선하고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